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9회차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이제 오전에 아기들 또 이제 선물 있죠? 선물. 아기들은 아직 산타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제 머리맡에 하나 놔주고, 저희 집은 또 1층이기 때문에 핑계대기도 좋아요. 고층인 집은 물어본다 그러더라고. 산타가 저희 집에 18층 19층에 오는데 어떻게 오냐고. 엘리베이터 타고 온다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우리 집은 1층이니까 그냥 담 넘어온다 라고 얘기했어요. 담 넘어온다 라고 얘기하고 편지 하나 또 써가지고 딱 이렇게 머리맡에 놔주고, 이제 오전에 그 행사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후에 또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회차 문제를 또 풀어보려고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아니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그 학생들한테 좀 루돌프 머리띠나 이런 걸 좀 하고 할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서 강의 얼른 하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이 해설을 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차 해설, 10회차 해설 이제 남았는데, 오늘 9회차 학이랑 법규 제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10회차는 내일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회차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화요일이죠. 그죠? 화요일 날 마무리를 하면 수요일 날 제가 이 이후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지에 대한 OT 찍고, 그리고 이제 법 개정된 거 학개론도 재난관리법에서 살짝 이제 제가 터치해 드릴 거 이제 몇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 조금 터치해 드리면서 이번 과정을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모의고사 1월부터는 들어가도록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안내는 제가 수요일 날 여러분들 OT 강의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9회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강의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 학개론. 비정상 연소 형태 중 블로우오프에 대한 문제네요. 그죠? 블로우오프는 뭡니까? 그냥 불꽃이 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에 가보면 보세요. 연소가스가 연쇄되는 속도보다 클 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스가 크다라는 건 결국 분출 속도가 크다라는 건, 이 속도가 더 클 때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진 후 꺼져버린다. 자, 요게 블로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답이 1번으로 나온 거고요. 2번이 뭡니까?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늦을 때 발생하면 버너 내부에서 연소한다. 역화. 맞나요? 세 번째, 불꽃의 끝이 적황색이 된다. 옐로우 팁. 연소 시 노즐에서 혼합가스의 방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빠를 때 발생하며 불꽃이 노즐에서 떨어져서 연소한다. 살짝 떠서 연소한다. 선화. 맞나요? 네.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너무 기본적인 거라 다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 이제 1번 풀었고요. 2번 문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즉 정기적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1번, 도체 주위에 자장이 생기면 전이차가 발생한다. 자, 전이차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자, 얘가 무슨 열이냐면 유도열 또는 유도가열. 두 번째, 절연물질로 사용되는 물질로 완전한 절연 능력을 갖지 않으므로 절연물질의 누설전류가 흘러 저항에 의한 열이 발생하는 열이다. 자, 누설전류가 흘렀답니다. 유전열 또는 유전가열. 세 번째, 전류가 흐르는 회로가 나이프 스위치에 의하여 또는 우발적인 접촉 또는 접점이 느슨해서 전류가 갑자기 끊겼을 때 발생한다. 자, 얘가 뭐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스파크가 생긴다 또는 아크, 이런 거 얘기한다 그랬죠. 그죠? 아크. 맞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전기회로에 어떤 전압이 걸렸을 때 그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기전력. 자, 얘 이름이 역기전력이에요. 역기전력은 전기적 점화원이 될 수 없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발신기란 수동 버튼
누름 버튼 등의 작동으로 화재 신호를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그죠?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얘기하며, 두 번째, 여러분들 송신기란 건 없어요. 수신기겠죠.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또는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해주는 장치를 얘기한다. 이거 이제 수신기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고, 세 번째, 중계기란 감지기, 발신기, 정기적인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에 전송하는 장치를 얘기한다. 네, 중계기에 대한 정의. 네 번째, 감지기란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 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화재 신호 등을 발신하는 장치를 우리는 감지기라고 얘기한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8년부터 1970년까지의 소방 체제 때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 안에 속하는 거 기억번. 정부 수립과 동시에 자치에서 국가로 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945년에서 1948년 미군정 시대에는 자치로 시행이 되다가 우리나라 이제 정부가 따로 생기면서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가에서 자치에서 국가로 제가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958년에 소방법이 제정 및 공포가 됐죠. 그죠? 그리고 소방 업무를 치안국 내 소방과에서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중앙소방위원회라는 곳이 있다 그랬죠. 위원회와 도소방위원회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건 시험제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 미군정 때 이 두 개. 그러니까 중앙소방위원회가 많이 나왔죠. 시험 문제가 이게. 1946년에서.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간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 치안국 내 소방과라는 곳에서 이제 분장을 했답니다. 소방 업무에 대해서요. 자, 이런 것도 하나 보시면 좋겠죠.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지방은 도경찰국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지방보단 중앙 쪽 위주로 보십시오. 아셨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고, 얘는 77년에 제가 소방공무원법 제정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1971년에서 1992년. 자, 요때가 이제 이원적 성격을 띠는 시기였는데, 요때는 내무부, 치안본부, 소방과, 중앙이 소방과, 그죠? 에서 민방위 본부 내에 소방국이라는 걸 설치했다. 민방위 본부 내 소방국 설치. 소방국이라는 걸 설치했더라. 네, 소방국이라는 걸 설치했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시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났더라, 이런 업무를 하는 기관이 생겼더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섯 번째 보세요. 위험도가 가장 낮은 것은 그랬죠? 그럼 일산화탄소는 74에서 12.5 나눠서 계산 한번 해보시고, 이氧화탄소도 44에서 1.2를 빼주고 1.2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아세틸렌 81 빼기 2.5 맞나요? 그리고 2.5 해주시고 2.5죠. 2.5. 그리고 네 번째 수소가 75 빼기 4 그리고 4. 그래서 위험도를 각각 구해주시는데 얘 세 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위험도 탑4 안에 들었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5개. 우리가 위험한 거 대표적인 애들이었죠. 요거 있죠. 일산화탄소.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얘가 4밖에 안 나와요. 4.9. 얘네들은 다 30이 넘고요. 요게 17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맞습니까? 근데 가장 낮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1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은 높은 걸 물어볼 거예요. 아셨죠? 그래도 이제 낮은 것도 한번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시간 정해서 문제를 제가 하나 냈고요. 6번 화학적 점화원 중에 자연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외부로부터 점화원 없이 공기 중에 놓여있는 물질이 상온에서 저절로 발열하여 발화 연소되는 현상이다. 산화, 분해, 흡착 이런 열들이 축적돼서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뭐 중압열, 미생물열, 발효열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다. 2번 기름걸레, 황린, 석탄, 건성유나 반건성유. 자, 이거 다 무슨 열이에요? 산화열의 대표적인 애들이죠. 3번 니트로셀룰로스, 셀룰로이드, 니트로글리세린, 아세틸렌, 산화 아세틸렌 등. 자, 얘네들은 분해열, 대표적인 분해열의 물질들이고요. 네 번째 아크로니트릴, 스틸렌, 메틸 아크릴레이트, 비닐 아세틸렌, 시아나수소, 산화에틸렌. 자, 요런 애들은 흡착열이 아니고 중압열에 대한 애들. 중압열. 흡착열은 제가 탄탄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탄탄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다. 요거는 중압열에 대한 물질들이다. 다음 7번. 다음 중 폭연과 폭갱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폭연에서의 화염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느리고 아음속이고 폭갱에서 화염 전파 속도는 음속보다 빠르다. 초음속이다. 맞죠? 2번 폭연이 발생했을 때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충격파보다는 어떤 물질 전달 속도나 또는 어떤 난류 확산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고요.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폭갱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2번은 맞죠?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그쵸. 충격파의 압력이면 폭갱. 근데 지금 원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맞는 거죠. 그죠? 자, 세 번째 나와 있잖아요. 폭연은 화염면의 전파가 분자량이나 공기 등의 어떤 난류 확산 또는 물질 전달 속도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을 받죠. 맞는 거고 뒤에 가보십시오. 폭갱은 화염면에서 온도, 압력, 밀도가 불연속적이죠. 저게 연속적인 게 폭연이라고. 아셨죠? 네 번째 폭연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으며 폭갱은 에너지 방출 속도가 물질 전달 속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충격파 형태로 뻥 한 번에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우리는 3번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 8번. 다음 중 가연물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너무 쉬운 문제라 1번 산소와 친화력이 작은 가연물이 가연물이 되기 쉬운 게 아니고 큰 애가 더 되기 쉽죠. 2번 열 전도도가 작은 가연물이 가연물이 되기 쉽다. 왜냐하면 열 축적이 되기 쉬우니까요. 발열량과 비표 면적이 큰 가연물이 가연물이 되기 쉽죠. 열을 많이 내고 비표 면적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산소와 접하는 면이 크다라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적게 필요한 그쵸. 조그만 열에도 불을 낼 수 있는 가연물이 가연물이 되기 쉽죠. 자, 9번 볼까요? 다음 중 위험물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탄화칼슘은 물과 접촉 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수소가스가 아니고 뭐가 발생한다? 아세틸렌. 2번 마그네슘 황린 유황은 주수 소화를 한다 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이 주수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수소가스 나온다 그랬죠. 황린 유황은 주수 가능합니다. 3번 칼륨, 나트륨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며 지정 수량이 20kg가 아니고 몇 킬로? 10. 맞습니까? 자, 오류 위험물은 충격 마찰로 발화할 수 있으며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옳은 건 요 4번밖에 없더라. 4번밖에 없더라. 그죠? 자기 반응성에 대한 설명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 바닥 면적이 100제곱인 고무가 200kg이 저장되어 있다. 목재 단위 발열량은 4,500이며 가연물의 발열량, 그러니까 이 가연물이라는 건 결국 이거 얘기하는 거네요. 맞죠? 그래서 위쪽에 가연물의 발열량을 넣어줘야 된다. 그럼 위에다가 내가 이제 9,000에다가 200 고무의 단위 발열량을 넣어주시고 아래다 목재 단위 발열량 4,500 넣어주시고 바닥 면적 100. 그죠? 그럼 얘가 1, 2, 1, 2. 그럼 여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정답 몇 번입니까? 그래서 4번이죠. 4kg/m 제곱이더라. 11번 볼까요? 우리 스프링클러 설비 중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럼 보세요.
습식과 건식은 일단 감지기가 없습니다. 이미 두 개는 날아가는 거고 2차 치기 폐쇄형, 얘 폐쇄형, 얘 개방형. 그죠?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2번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재난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자, 제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심의사항이 얘가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이 잘못된 게 되는 거고요. 2번 맞나요? 그죠? 대통령은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대본에게 건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맞나요? 이 사람이 요청을 하면 중대본이 또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이걸 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4번 국가나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13번 다음 중 화재 급수와 표시 색상이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백황청무로 가는데 금속 화재가 2급이 아니죠. 네, 이게 금속 화재는 D급이다. 다음 14번 포소화약제 중 수성막포 소화약제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수성막포입니다. 자, 기억번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 맞죠? 이거 맞습니다.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하고요. 드라이 케미컬이라는 건 분말이죠. 그래서 분말과 같이 사용하면 우리가 트윈 에이전트라고 해서 소화력이 8배까지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니은번 방출 시 유면의 얇은 물에 막인 수성막을 형성. 수성막.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연성 증기 발생이 억제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덮는 거죠. 이것도. 덮는 소화 효과가 더 증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담배포에 비해 3배 소화 효과를 가지며 유료화재에 가장 우수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다 맞고요. 리을, 내유성이 우수하다. 표면화 주입식도 사용이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수성막포는요. 우리가 떨어지는 게 얘 하나밖에 없다고요. 내열성.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윤화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거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얘로 가져가실 수가 있더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됐습니다. 자, 이제 15번 볼까요, 우리? 다음 설명은 질식소화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어요. 자, 질식소화란 산소 농도를 몇 프로 이하로, 그렇죠, 15% 이하로 만들었을 때 소화가 되는 걸 얘기하며 가스계 소화기 중에 자, 무슨 소화약제의 대표적인 소화효과 중 하나다. 자, 보시면 15, 15 있는데 여기 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론도 소화효과 중 하나인 건 맞는데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표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부촉매로 가는 게 맞고 얘는 질식이 맞는 거죠. 대표적인이란 말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 질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CO2를 가지고 오는 게 더 적당하다라는 겁니다. 16번 내화 건물에서 최성기 특징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다량의 흑색 연기가 점차 분출되고 연기 농도가 정말 짙은 시기다. 자, 요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성장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연기량은 성장기보다 적어진다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최성기는. 그리고 화염이 확대되면서 개구부 바깥쪽으로 화염이 막 나오기 시작한다. 3번,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이며 연소가 가장 격렬한 시기인 건 맞아요. 그죠? 부안전 연소에 의한 다량의 가스가 아니고 그렇지. 불안전 연소에 의한 다량의 가스가 발생한다. 전도 및 대류열로 인해 인근 건물로 화재가 번질 수 있다. 전도, 대류? 뭐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최성기 때는 얘가 지배적이죠. 맞나요? 그러니까 옳게 설명한 건 2번밖에 없더라. 17번 다음 중 독성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포스계는 PVC 수지류가 탈 때 생성되며 허용 농도는 1이 아니고 0.1. 2번 일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게 아니죠. 불완전 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완전 연소. 맞나요? 자, 3번 염화수소는 PVC 등 수지류, 전선의 절연제, 배관재료 등이 탈 때 생성되는 무색 기체로 눈이나 호흡기에 영향을 주며 금속에 대한 강한 부식성이 있다.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염화수소. 그러니까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뭔가 떨어졌네요. 네,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잠깐 죽고 가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뭐 크리스마스 때 강의한다고 해서 열받아서 떨어뜨린 거 아니야, 여러분들. 혼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요 염화수소는 좀 정리를 잘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얘 왜 틀렸을까요? 맞는데? 시아나수소는 청산가리라고. 청산가리랑 청산가스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설명은 맞고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플래시오버와 백드래프트 현상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1번 플래시오버는 충격파를 수반하지 않는 화재 확대 현상이며 백드래프트는 충격파가 발생하는 폭발 현상이다. 맞죠? 2번 플래시오버는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발생하고 백드래프트는 주로 감쇄기. 3번 플래시오버나 백드래프트는 주로 환기 지배형 화재에서 발생하죠. 왜냐면 얘도 이제 포스트 플래시오버라고 해가지고 최성기 쪽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최성기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환기 지배형이 맞습니다. 백드래프트도 환기 지배형이 맞죠. 네 번째, 플래시오버의 원인은 급격한 산소 공급이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틀린 거죠. 그죠? 백드래프트는 복사열의 축적이다. 잘못됐다. 서로 두 개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제 말은. 맞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번. 주성분이 인산암모늄이고 3종. ABC급 화재에 사용 가능한 분말 소화기에 열분해 반응식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게 1종. 얘가 2종. 잠시만요. 요게 2종, 요게 1종.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나오는 물질들 있죠. 요 칼륨, 동그라미. 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트륨, CO2, H2O.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해서 부촉매, 질식, 냉각. 그쵸? 일어날 수 있다. 자, 3종 반응식이 지금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도 3종, 얘도 3종인데 이건 없고요. 얘가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NH3 나오고 H2O 나와요. 부촉매나 또는 질식, 냉각 나오고 얘 추가적으로. 얘 이름이 뭐예요? 메타인산. 방진 효과라는 게 나오더라. 맞습니까? 자, 얘가 2차 반응식이고, 자, 1차 반응식도 있어요. 1차 반응식 땐 이런 애가 나옵니다. 얘가 1차적으로 열분의 시에 나오는 거.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얘 이름은 뭐다? 그렇지. 올소인산이라는 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의한 탈수 탄화. 다음 20번. C도 긴급구조통제단 및 C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지역통제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관계법령이나 재난 대응 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 진화, 구조, 군안,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응급조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이 응급조치를 보기 위해서 모두 다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럼 응급조치 종류를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찾아주시는데 전부 다 응급조치예요. 이 중에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걔를 지금 찾아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갔을 때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 현장지휘 통신체계의 확보. 맞습니까?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제 말은. 정답 2번. 뭐 요거는 워낙 기출에 많이 나왔던 문제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빌딩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 유동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빌딩 화재 시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여 화재층의 천장 근처에 모이게 된다. 맞죠?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팽창하고 천장 근처로 모이게 된다. 2번, 빌딩 화재 시 내부 공기의 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번, 빌딩 화재 시 건물의 상하층 내부 외부 온도차와 기압차로 인해 차가운 외부 공기가 빌딩 하부에서 유입이 되면 걔가 이제 데펴져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고, 네 번째, 빌딩 화재 시 내부 온도가 올라간 공기가 계단실과 같은 수직으로 긴 통로를 따라 올라가는 강한 연기 유동 현상을 일으킨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굴뚝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를. 맞나요? 네. 다음 22번. 블래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블래비. 우리가 과열액체 증기폭발이라고 하는 거죠. 1번. 5개의 액화가스 저장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저장 탱크 외부가 가열이 되어 탱크 내 액체 부분은 급격히 증발하고 가스 부분은 온도 상승과 비례하여 탱크 내 압력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블래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고. 2번. 중진리와 같이 점성이 큰 유리에 화재가 발생하면 유리 액표면의 온도가 물의 빗점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며 그때 물을 뿌리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급격한 부치 팽창에 의해 탱크 외부로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현상이다. 슬롭. 3번.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의 벽, 바닥, 표면의 가연물에 화염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현상, 요거 플레임 오버. 4번.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가스가 공기와 혼합되어 천장 부분에 집적된 상태에서 발화 온도에 도달하여 발화함으로써 화재 선단 부분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천장에 이제 불이 붙어서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나가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 롤오버라고 얘기한다. 맞나요? 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번째. 이 맥동이라는 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제 생각입니다. 수격이나 공동과 다르게는 조금 나오기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수격 나오고 공동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맥동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건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일단 요게 정의입니다. 유량계나 압력계가 막 흔들리는 거. 됐죠? 자, 두 번째, 맥동 현상을 방지하려면 이 유량 제어를요, 펌프보다 이게 멀리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여러분들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항상 유량 제어는 펌프에 근접하게. 원래 여러분들 유량 제어는 펌프 근접하게 하는 게 맞아요. 펌프에 좋아요, 그게. 아셨죠? 그 설비를 돌리기도 좋고. 세 번째, 맥동 현상을 방지하려면 공기 탱크를 증설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공기 탱크를 어떻게 한다? 우리 없애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특성을 좀 변화를 시킨다. 이런 말도 있고요. 특성 변화. 펌프의 특성을 변화시킨다. 이런 말도 있고 또 공기가 고이지 않도록 이게 상향. 그러니까 상향이라는 건 약간 올라가는 상향 구배에 배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그냥 보실 때 넘어가 주시면서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됐나요? 그래서 공기가 보이지 않도록 약간 상향 구배에 배관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거 뭐 하향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방지책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24번. 가스 연소 시 산소 공급이 충분하면 정상 연소를 하고요.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또는 노즐이 막히면 일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며 황적색 불꽃이 나오는 비정상 연소가 나올 수 있다. 자, 역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내부 전파 맞죠? 2번. 연소 속도보다 가스 분출 속도가 적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3번. 확산 연소 형태나 예온합 연소 형태의 버너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제가 예전에 확산 연소에서는 역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죠. 분출 볼륨만 컸을 때 분출 속도 빨라질 수 있으니까 느려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분출 속도가 느려지니까 연소 속도가 얘를 역전할 수 있다.
다음 25번. 분진 폭발과 가스 폭발을 비교했을 때 비교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스 폭발보다 분진 폭발이 초기 폭발에 필요한 최소 발화 에너지가 작다.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요, 여러분들. 가스 폭발보다 분진 폭발이 초기 폭발에 필요한 최소 발화 에너지가 더 작습니까? 크죠. 얘가 더 처음에 불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가스 폭발에 비해 분진 폭발은 완전 연소에 가까워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얘는 불완전 연소에 가깝고 일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3번, 분진 폭발보다 가스 폭발은 초기 연소 속도가 느리지만 최종 연소 진행 시간이 길고 최종적으로 발생되는 에너지가 크다. 지금 반대로 돼 있습니다. 그죠? 얘가 맞는 거죠. 연쇄 폭발이 가능하다. 분진 폭발은. 맞나요? 그래서 비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9회차 해설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됐죠? 여러분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저희 또 이제 9회차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규요.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